우리대학교 국제대 하스 계열 학생들이 사전 공지 없이 신촌 캠퍼스 영어채플 수강 인원이 줄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학교 중앙위원회는 학내 자치단체를 포괄할 규약을 마련하고 일부 총학생회칙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월 법제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대학교 공학원 앞 지하보도가 6월부터 창작놀이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과대학 학장단은 이과대 학생회장단과 중앙운영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사과 요구 수용과 추가 사과문 작성을 약속했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권영석, 하유진입니다. 3월 넷째 주 YBS 뉴스입니다. 국제대학 하스 계열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 신촌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플을 담당하는 교목실은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나 설명 없이 신촌 영어채플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게다가 하스 계열 학생들은 수강 변경 기간에 신청할 경우 지도교수의 서명이 담긴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을 금유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인 채플. 일반 학과 학생들과 달리 국제대 학생들은 영어 채플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대 중에서도 하스 계열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신촌에서 열리는 영어 채플이 아닌 송도 영어 채플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저번 학기의 경우 신촌 영어 채플의 전체 수강 인원이 400명 이상이었지만 아무런 공지 없이 올해부터 수강 인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에 이번 학기엔 수강 신청 기간 및 변경 기간에도 하스 계열 학생들은 신촌 영어 채플 수강을 보장받지 못한 겁니다. 학생들은 국제대 채플임에도 불구하고 하스 계열만 신촌 영어 채플을 들을 수 없게 하는 건 수업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스 계열 중 일부 학과는 전공 수업이 신촌에서도 열리며 국제 캠퍼스 일반 교양 과목은 2학년부터 TO를 거의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촌에서 채플 수강을 하지 못하는 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지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강 신청 기간 때 이제 신청이 안 돼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사유서를 따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학사지도 교수님 면담이나 서명이 들어갔어야 돼서 좀 번거롭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국제대 행정팀에선 다음 학기부터 원활하게 수강이 가능하도록 교목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사지원팀에선 최종 결정 권한이 교목실에 있다고 말했지만 교목실은 채플 수강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학사지원팀 담당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강한 지 어느새 3주. 봄 기운이 더욱 완연해져 가는 가운데 국제대 학생들은 오늘도 송도와 신촌을 오가고 있습니다. YBS 뉴스 금유선입니다. 국가의 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법인 학생회칙은 누가 만들까요? 지난 2월 설립된 법제위원회가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법제위는 시대 흐름에 맞게 학생회칙을 개정하고 학내 자치단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법제위의 역할과 개정될 학생회칙을 류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신설된 법제위원회의 인준안 심의 및 발의 요청안입니다.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의 법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설립한 건 지난 2월. 중운위는 학내 다양한 자치단체들을 포괄할 제대로 된 규약을 마련하고 법적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법제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법제위원회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전직과 현직 확대운영위원, 현직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산하 아래 운영됩니다. 이제 회칙이 여태껏 이제 재개정이 잘 안 됐어요. 개정이 잘 안 됐고 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잘 변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의식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법제위를 설치를 해서 발의된 후로 법제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법제위원회는 일부 회칙이 곡해의 여지가 있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총학생회칙 부분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4조와 5조입니다.
의치대 전문원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게 총학생회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휴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했습니다. 제56조에선 특별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특별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세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109조를 통해 중훈위 전담이었던 법제 업무를 법제위로 이관했고 법제위가 작성한 해석례는 중훈위의 통과 후에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신설된 법제위원회와 변화된 총학생회 측이 민주적 학생사회에 한 줄기 신선한 바람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류희지입니다. 우리 대학교 공학원 앞 지하보도 한 번쯤 지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근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진 이후 이용자가 거의 없어진 이 공간에 창작놀이센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소공연장, 세미나실, 그리고 창업존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잊혀져가고 있던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박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공학원 앞 지하보도가 오는 6월부터 창작놀이센터로 탈바꿈합니다. 이 지하보도는 신호 대기 시간과 철도 건널목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978년에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횡단보도의 증설과 시설의 노후화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이제는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 됐습니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기능을 상실한 지하보도를 창작놀이센터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초 우리 대학교 마을학개론 수업을 통해 지하보도의 탈바꿈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이후 교수와 전문가, 학생단체, 지역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체들과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가림막 공사가 진행 중인 25일 현재 내부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는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소공연장은 음악, 연극, 전시회 공간으로 세미나실은 창작기획회의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쪽에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존이 들어서게 됩니다. 창작놀이센터의 추후 운영과 관련한 방침은 운영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되며 이 운영협의체는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해 구청과 주민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누구 어떤 단체가 전용하는 건 아니고 모두한테 개방돼 있는데 다만 이 공간 사용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이런 걸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료는 받을 수 있고요. 대학생과 예술인, 그리고 신촌의 잠재력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인 창작놀이센터에 대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저도 밴드 동아리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항상 연습실 때문에 애먹었었거든요. 근데 지하 공간에 그런 밴드 연습실 생긴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지하보도가 젊음의 거리 신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박태환입니다.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인 챗봇 테이가 인종차별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다 서비스 시작 하루 만에 퇴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학교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이과대학 오리엔테이션 중 부학장의 세월호 관련 발언, 그리고 성차별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과대 학생회를 넘어 중훈위에서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윤영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회관 앞 백양로, 학생 한 명이 플랜카드를 든 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과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서 좀 더 넓은 범위로 사과를 해야 되고. 지난 2월 17일 이과대학 오리엔테이션 실험실 안전교육 중 이승철 이과대학 부학장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승철 이과대학 부학장은 세월호 사건 당시 개념이 있는 사람은 탈출했을 것이다. 남자의 정자는 매번 프레시하게 생산되지만 여자의 난자는 태어날 때 딱 정해진다고 하죠. 라는 식의 세월호와 성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이과대학 학생회에서는 임시회의를 소집해 부학장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등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학장단은 이과대학 학생회와 몇 차례 면담을 가졌고 3월 7일 사과문을 올렸지만 회피성 대답의 반복과 10줄 남짓하는 길이의 사과문에 학생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이후 외부 언론사를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논의를 통해 사과 요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중앙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공신력 있고 학교 측도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중앙운영위원회 이제 안건을 상정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과대학 학장단은 학생들과의 추가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다음 주 초에 추가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은 학생들은 사과의 이제 내용, 진정성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는 계속 사과의 수위만 높여가는 그런 약간 핀트가 학교하고 학생들 자체 논점 자체가 달랐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지금은 일단 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 시점에서 최근 여러 대학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적절한 발언들, 단순한 말실수의 문제인지 남에 대한 배려심 부족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YBS 뉴스 윤영채입니다. 지난 24일 슬기샘이 이전한 학관 지하 공간에 학생자치단체의 입주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학관 지하에는 총 12개의 동아리실과 언론협의회, 장애인권위원회, 자유전공 학생회실, 이글가드, 공용연습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주 개관식엔 우리 대학교 학생들과 총학생회장, 학교 측 관계자 일부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3월) YBS 스포츠 뉴스입니다. 먼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축구 소식입니다. 3월 12일 시흥시민축구단과의 FA컵 1라운드에서 3대2 승리를 거둔 우리 대학교는 3월 26일 영광FC와의 FA컵 2라운드에서도 4대0 승리를 거두며 대학 최강자의 면모를 가시했습니다. 2016 인천국제고강 유리그에선 3월 17일 세종대의 8대0 대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농구 역시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4일 마무리된 2016 MBC배 전국 대학 농구대회. 준결승에서 고려대를 꺾고 올라가 결승에서 단국대의 37점차 대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2016 남녀 대학농구리그 개막전에선 고려대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그 후 중앙대, 한양대를 연달아 격파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종목에선 리듬체조의 손현재 선수가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리듬체조 월드컵. 손현재 선수는 볼, 곤봉 부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대학교 3월 스포츠 주요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국가대표 소식을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럭비에서 장용응, 장종민 선수가 리우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명단에 발탁됐습니다. 축구에서도 황기욱, 김민재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돼 지난 알제리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8일 일본에서 열린 댄소컵엔 최준기, 김민재, 한승규 선수가 한국 대학 선발팀으로 뽑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일단 그 댄소컵이 그 춘계 연맹전에서 좋은 이렇게 실력과 이렇게 좀 성적과 잘 맞아 떨어져야 뽑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 팀이 또 우승을 했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랑 성적이 있어가지고 뽑힌 것 같고 뽑힌 거에 감사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부터 프로에 진출한 선수들 소개입니다. 먼저 축구에선 작년까지 우리 대학교의 골문을 지켜주던 김동준 선수가 K리그 클래식 성남FC에, 공격을 책임지던 최용훈 선수가 K리그 챌린지 FC 안양에 입단을 했고, 농구에선 3점 슈터 정성호 선수가 울산 모비스에 입단을 했습니다. 야구에선 꽤 많은 프로 진출이 있었는데요. 김찬균, 강승훈, 김종덕 선수가 각각 하나이글스, KT 위즈,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을 했습니다. 프로에 진출한 우리 대학교 선수들 모두 좋은 활약을 펼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3월 YBS 스포츠 뉴스의 오세빈 기자였습니다. 작년 12월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대신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진정성 없는 사과로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번 이과대학의 사과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문장짜리 사과에서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뤄질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와 달리
정작 사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였던 겁니다.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 양성이 우리의 건학 정신입니다. 이과대학교 부학장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배울 진리는 아닐 겁니다. 또 타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성차별을 말할 자유가 건학 정신이 말한 자유는 아닐 겁니다. 늦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YBS 뉴스는 꽃피는 4월, 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연세인 여러분 고맙습니다.